자, 오늘의 며칠인가요? 7월 18일 시장 정리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눈에 가장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바로 테슬라 아니었나 싶어요. 테슬라 아니었나 싶은데, 테슬라가 이제 3%까지 일단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일단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였고, 이런 테슬라의 강세 자체는 2차 전지의 강세를 같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주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멋지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인터넷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알리백이라고 하는 거가 시장 안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알리백에 대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레벨 3이 아니고 알리백의 수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유통, 알리백 유통. 알리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거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을 싹 다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일단 잡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시장 안에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알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예요. 알리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국제적 기업 간의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요거죠, 그렇죠? 그래, 지금 알리백을 선언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요거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애플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BMW도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DI한테 참여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많고, SK 그룹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알리백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알리백이라고 선언을 갖다가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애플에서 이걸 선언을 했단 말이죠. 애플에서 선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애플에서 제품을 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 1번. 애플에서 이걸 다 만드는 거 아니거든.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은 애플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SK 하이닉스에서 애플이 이제 부품을 공급을 받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이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안 하면 애플도 당연히 애플에 만드는 제품도 재생에너지 100%가 아닌 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간다 2번. 예를 들어서 BMW가 BMI는 BMW가 알리백을 선언했단 말이죠. 알리백을 선언했는데, BMW가 리튬이온 전지를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삼성 SDI한테 공급을 받거든요. 그럼 삼성 SDI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 때 알리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면 BMW도 알리백이 아니죠. 요거는 사실 어떻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 하면, 대부분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있나요?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 풍력의 발전 단가하고 얘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 있죠. 화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하면 2배 정도 들어요. 2배 정도 들고, LNG 기반의 화력 발전,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요거가 한 중간 정도 돼요. 중간.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게 뭐?
가장 비싼 게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고,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뭐가 비싸냐 하면 LNG 기반의 복합화력 발전. 그 다음 비싼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싼 게 뭐냐면 석탄 기반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니까 시장 안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좀 비싸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나 하는 거다. 선진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애플이 됐던 아니면 나이키가 됐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쪽은 미국인데, 제품을 생산하는 쪽은 어디예요? 제품 생산하는 쪽은 뭐 인도 차이나 반도 또는 차이나 또는 인도죠. 지금 인도에서 생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죠. 그래서 요즘 막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은 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도라든지 이렇게 전력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쪽은 전부 다 태양광 아니면 풍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게 그러면 알리백을 할 때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부품을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맞잖아.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 이동시킬 때는 뭘 하나요? 차를 이용하죠. 그렇죠? 차를 이용을 하는데, 지게 가능한가요? 소달구지 이런 거를 이동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소달구지를 이동은 안 되죠. 육상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화물차가 필요하죠. 어떤 화물차가? 신재생 전기차가 됐다. 그다음에 리비안 주가도 막 오르는 거,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냐? 이번에 테슬라 얘기 안 할 때 사이버 트럭 얘기를 했죠. 맞나요? 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라고 하는 부분이 신재생이라든지 풍력, 요거는 아까 이제 차지로 얘기를 하고요. 알리백을 선언할 때 단순히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일단은 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지금 뭐 그 부품을 이제 이동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차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이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운반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지게나 소달구지는 안 될 거고, 내연기관 자동차로 운반을 하게 되면, 내연기관 트럭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알리백이 안 되죠. 알리백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알리백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가 한 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오른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 테슬라가 중간에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할 때는 충전 네트워크 가지고 일단은 상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제 인사이트인데 딴 데서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테슬라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오르는 부분에서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이전에 리비안 트럭 얘기가 나오면서 리비안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고, 이게 상용차로 가는 그러한 부분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 얘기가, 지금 모델 Y가 여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테슬라 모델 Y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 모델 Y가 일단은 요번에 얘기가 나온 게 요거 아닌가요?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와서 봤더니 여기에 일단은 없나? 지금 보니까 테슬라 모델 Y가 5,600만원짜리가 일단 하나 떴더라고요. 보인다, 일본. 이게 지금 테슬라가 차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아이고, 뭐냐? 뭐지, 이건? 초기야. 그쵸? 테슬라가 너무 비싼데 지금 5,600만원짜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라고 해서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잘 팔린다 그러긴 합니다. 테슬라가 350km짜리가 지금 제품이 나왔어요. 그쵸? 보인다, 이거. 원래 테슬라가 500km 이상 가잖아요. 350km 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기차 사시기 전에. 보통 전기차 충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급속 충전인 경우에는 충전에 보통 80% 정도 합니다. 80% 정도 하고요. 완충인 경우에는 한 90% 정도 충전해요. 100% 충전 안 해요. 왜 100% 충전 안 하냐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게 배터리가 가장 비싸죠.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2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충전이 어떻게 되나요? 잘 되나 안 되나? 잘 안 되죠. 맞나요? 잘 안 되잖아요. 충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터리 충전을 세팅을 하면 되죠. 세팅을 하는데 90% 세팅하든지 80% 세팅하든지 그렇게 세팅을 할 거잖아. 근데 90% 세팅하면은 90%면은 이게 몇 킬로 가는 거죠? 350에서 35km 빼야 되니까 300 뭐 한 15km 정도 달리는 거죠. 맞나요? 315km 정도 달리는 건데 겨울 되면은 한 50%로 떨어지거든요.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그럼 몇 킬로 가는 거죠? 150km밖에 못 가죠. 150km로 어딜 가? 그렇죠? 150km로 어딜 가? 그러니까 350km 가지고는 이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600만 원 보고 살 사람들이 많겠죠. 이거 거의 억 단위 갔으니까 한 9천만 원 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또 팔리는 대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많이 팔리면은 뭐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면 뭐 모멘텀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 일단은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죠. 플러그인이란 건 뭐죠? 하이브리드긴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으로 친환경으로 따로 넣어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네, 이거 생뚱맞아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길게 본다면은 저는 이 종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종목이 이거는 지금 한국전력인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안 망하잖아. 안 망하는데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는 사는 순간 45,000원 되면 팝니다. 사는 순간 45,000원 되기 전에는 팔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사는 순간 얼마? 45,000원. 망할 수가 없죠. 망하면 우리 인터넷 방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전기차가 엄청 많아진대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료 어디다 냅니까?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료는 어디다 내죠? 한전이 내겠죠.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석유 막 뭐 어쩌고 돈을 버니 한전이 다 버는 거죠. 우리나라 독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 한전에서 이제 충전소 이런 거 설비를 해주는데 자동차 충전 안 해도 돈 내야 되거든요. 한전에다가. 그렇죠? 충전기 단자에 결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죠. 결국은 한전이죠. 맞나요? 결국은 한전이에요. 그런데 한전이 지금 적자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그렇다 여러분. 저도 지금 한전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한전이 적자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적자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근데 한전이 적자가 생기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적자 생길까요? 한전이 왜 적자가 생겨요? 시장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 비싸게 석유를 사와가지고 아니면은 뭐 가스를 사와가지고 그걸 전기로 만들어가 하니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가격 결정권이 정부라서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 뭐냐 하면 얘들 발전소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얘들 발전소 짓죠.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막 정신한개도 없어지는 거죠, 회사가.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틸리티라고 불러요. 유틸리티는 뜻이 뭐죠? 공공재의 어떤 공공이란 뜻이잖아요. 당연히 이익을 못 내는 거죠. 대신에 망하지는 않는 거지. 망하지는 않는 거지. 근데 발전소를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한국전력한테는 악재죠. 어찌되었든 간에 악재인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일본. 그거는 얘들이 짓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풍력 발전소를 보험사도 지었거든요. 태양광은 개인들이 하는 데도 많잖아. 이 얘기 자체는 향후에는 이제 발전소 짓는 부분이 이게 공영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뭐 하여튼 이거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도 많이 엮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가 한 3만 원 선 넘어가면은 한 4만 5천 원 노리고 천천히 한번 해보실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하면 저는 3만 원 선 언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천히 보시는 분들만 체크를 하세요. 다른 분들은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언급을 한번 해드린 거고 시장 정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밀렸는데 어제 우리 유튜브하고 시황에서 언급을 해드릴 때 이거 조정을 아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일단 해드렸고요. 그렇죠? 이번에 조정 받을 때는 뭘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거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여기 안에 흐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누리목 고수님이 내일 한국전력 사봐야겠네. 아니, 사는 순간 이거는 군대입니다. 한국전력은 사는 순간 군대야. 언제 제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군대 가는 거야. 군대 가는 겁니다. 최소한 군대 가면 2년은 묵혀야 되죠. 맞잖아. 2년 전에 나오면 뭐예요? 탈령이야. 한국전력은 기본은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군대에 들어갔다가 2년 전에 나온 뭐예요? 탈령입니다. 잡혀가는 거야. 입대 종목입니다. 입대 종목. 그런 소름 끼치는 의미가. 그러면 보통 생각을 할 때, 뭐 군대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면은 시계 안 돌아가요. 가면 시계가 안 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탈령하면 잡혀갑니다. 기억을 하세요. 지금도 꿈꾼다고 이런.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 노란색. 자, 집중 일단 하도록 하고요. 요 노란색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노란색이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란색 올라가는 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물론 요 중간에 여기 하나가 있긴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걸 피보나치로 잡아볼 수도 있기도 하죠. 이렇게 피보나치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제가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은 밀리면은 여기서 반등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는 일단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밀리다가 60분봉으로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 시도는 했어요. 근데 일단은 추세가 이게 흐름이 깨진 건 아닌데 추세가 약간 좀 밀렸으니까 내일 만약에 조정받았을 때 반등 포인트도 같이 한번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첫 번째는 여기 맞고요. 두 번째 밀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2586포인트가 38% 지점, 2570포인트 정도가 50%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더라도 257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려도 되고요. 내일 반등을 할 때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2585포인트. 거기 만약에 깨지면 2573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보시고요. 요번에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완만한 추세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거 돌파하면은 그냥 한 번 더 슈팅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반등하면은 요 추세 돌려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반등 포인트, 두 번째 반등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정리됐죠? 자, 어찌되었든 이쪽은 일단은 거래소 시장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흐름 깨지거나 한 건 아니니까 불안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돌파입니다. 오, 좋네요. 우리가 코스닥은 패턴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패턴을 돌파를 요날 했어요. 그렇죠? 요날 돌파를 하고 지금 요것만 돌파해서 올라가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 그렇게 올려드렸죠. 일단은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때문에 반등했다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2차 전지의 끝은 어디인가 를 생각하지 마요. 2차 전지의 끝은 어디인가 이거 생각하지 마.
항상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귄 지 3개월 정도 됐으니까 헤어질 때 됐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일단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패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안착을 했죠. 보니까 딱 부딪혔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딱 이전의 고점이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일 무조건 914를 뚫어야 됩니다. 914. 914 위에서 일단 출발해야 되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914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914 밑으로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무조건 914 위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서 도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 위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놀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전에 요 떨어지고 있던 추세 보이시죠? 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이제 완전히 뭐 돌려내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형태가 일단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면 부딪힐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추세가 나오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던 두둥탁, 그렇죠? 또 있죠 위에. 지금 보면 이 포인트 자체가 960 정도 되니까 이번 상승 자체는 만약에 914 위에서 출발해서 안착만 해주면 96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다. 주가가 상승으로 올라갈 때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으로 밀리고 있을 땐 지지를 믿지 않는다. 왜?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올라갈 때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저항이 거기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니까. 그렇죠? 그 다음 주가가 하락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 이전 저점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락 추세의 기본이 뭐다? 하락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위에 뭐 또 하나 있네, 또 돌파할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저항이 있구나, 걸쳐지는 애들이 있구나. 원래 저항은 추첨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상한데 포인트를 잡지 마, 허니웨이님. 이상한데 포인트 잡지 마.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뭐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으로 떨어질 때는 지지를 믿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모이면 시끄러워진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니까 저항이 있는 거지, 못 올라가면 저항이 있지도 않겠죠.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들 중에서 일단 2차전지 붙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붙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타이밍 잡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타이밍을 잡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단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패턴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 상단까지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 내일 부분에 31만 5천원만 깨지지 않으면 바로 다시 한번 더 조만간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 오늘 반등이 일단 나왔고요. LNF도 반등이 나왔는데, 2차전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 잡는 애들부터 먼저 본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흐름을 안 잡는 애들은 일단 좀 뒤에 하고, 흐름 잡는 애들부터 먼저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드디어 나노 신소재가 흐름을 잡았거든요.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여기 저항이죠. 그렇죠? 여기 저항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흐름 잡는 애들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 만약에 이제는 폐배터리도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안 갑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기다려달라. 왜? 우리 파워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흐름 안 잡았어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2차전지를 보실 때 추세 잡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 보이는 종목이 펄어비스 일단 추세 잡고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펄어비스가 추세 잡고 올라가는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뭐 추세는 잡고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르면 62,900원, 62,900원이 저항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시장이 2차전지 쪽으로 붙으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종목군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오늘 거래소가 죽었고 코스닥이 떴죠. 그럼 거래소가 붙으면 어떤 업종이 뜰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때는 2차전지가 됐든 자동차가 다시 한 번 더 부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쪽이 강하니까 반도체 다 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코스닥만 가라는 법은 없죠. 거래소가 붙으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하고 또 자동차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 전략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오르면 시장이 오르는 쪽으로 붙는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코스닥은 일단은 시장이 패턴을 돌파하면서 2차전지로 붙었기 때문에 2차전지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수익 나는 종목군들을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몰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날 한국경제TV에서 장중 공방 일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증권대학이 개강이 있죠. 증권대학 개강이 이번 주 토요일 개강이 있습니다. 22일날 오후 1시에 개강이 있으니까 그거 2기 수강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공방 오시든지 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또 놀러 오세요. 방송 종료합니다.